이번 시간부터는 일반 전표 입력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표 입력, 일반 전표 입력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당좌자산 거래 자료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의 메뉴를 말씀을 드리면 회계관리, 재무회계, 전표 입력에 일반 전표 입력이 있습니다. 전표는 당기에 거래가 발생했을 때 그 거래를 기재하는 쪽지입니다. 프로그램에서는 그 거래를 입력하게 되겠죠. 그래서 당기에 발생된 거래는 프로그램 사용자는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입력을 하게 됩니다. 이론편에서 학습을 했듯이 거래가 발생되면 해당되는 거래를 전표 용지 또는 분계장에 기재를 하고요. 분계를 해서 기재를 하고,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전표 용지에 있는 내용을 온장에다 옮겨 적는다고 그랬습니다. 이를 정기라고 했죠. 그리고 거래 입력이 거래 기입이 다 끝나면 결산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해당되는 거래를 전표에다 입력을 해주시면요, 그 내용이 자동으로 온장, 장부에 들어가서 장부가 작성이 되고요. 또 결산 시에 작성하게 되는 재무제표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즉, 한 번의 거래 자료 입력으로 전표 용지에다 썼다면 이제 프로그램 입력입니다. 한 번의 전표 입력으로 장부가 작성이 되고 재무제표가 작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점이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기 시절에는, 즉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았을 때 사람이 펜 들고 썼을 때는 전표 작성하고 또는 분계장 작성하고, 시간이 될 때마다 전표 용지에 있는 내용을 온장에다 옮겨줬고, 즉 정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결산일이 되면 결산 전표 작성하고 온장에 옮겨줬고 재무제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은 해당 거래를 전표에다 입력만 하면 장부와 재무제표가 한꺼번에 작성되기 때문에 편리하다고 말할 수 있고요. 만약에 거래 자료가 잘못됐다 그러면 전표 입력에서 수정을 하면 장부와 재무제표가 한꺼번에 수정이 됩니다. 사람이 펜을 들고 직접 썼을 때, 수기 시절에는 한 번 잘못되면 다 고쳤어야 됐죠. 그래서 전표 입력이 단기 거래 자료를 입력하는 메뉴 중에서 매우 중요한 메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표는요, 단기의 거래를 입력하는 그러한 전표 입력은요, 단기의 거래를 입력하는 메뉴이기 때문에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순으로 우리가 순서대로 입력을 연습을 할 겁니다. 그러면 메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표 입력에 일반 전표 입력을 클릭합니다. 전산회계 2급에서는 거래에서 부가세가 있는 거래는 없다고 가정을 하고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래의 부가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부가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자, 먼저 거래를 입력하기 위해서 날짜를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날짜는 회계기간의 날짜가 나오는데요. 회계기간이 우리가 1월부터 12월이니까 1월부터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가 5이고 뒤에가 1입니다. 한 달 단위로 입력을 한다면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한꺼번에 2달, 3달치 넣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달 바꾸기가 싫으시면 이렇게 1월에서 2월로, 2월에서 3월로 바꾸기가 싫으시면 한꺼번에 여러 달치를 넣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싶을 때는 변경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변경 버튼을 누르면 본인이 넣고 싶은 달의 범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시험 문제를 풀거나 학습할 때는 한 달 단위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를 쓰는 부분이 두 부분이 있습니다. 상단에 올 옆에 일을 쓰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일을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달의 거래가 많으면 밑에다 일을 쓰는 게 편해요. 즉 1월 1일, 1월 1일, 1월 3일 이렇게. 해당되는 거래가 많지 않으면 옆에다 일을 쓰는 게 편합니다. 일자를 쓰는 이 입력 방법은 사용자 선택사항입니다. 본인이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 발생되는 것을 일자별로 넣으셔야 되는데요. 학습할 때는 해당되는 달의 거래가 많기 때문에요. 밑에다 일자를 쓰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겠습니다. 뒤에 기출문제를 푸실 때는 해당되는 달의 거래가 많으면 밑에다 쓰시면 되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옆에다가 쓰는 방식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기출문제 풀이는 옆에다 일자를 쓰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월에 거래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밑에다 일자를 쓸 것이고요. 첫 번째 거래가 발생된 일을 씁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구분을 잘 보셔야 돼요. 구분을 보면 밑에 설명이 나와요. 구분을 입력하세요. 1번 출금, 2번 입금, 3번 차변, 4번 대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번 결산 차변, 6번 결산 대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번호는 1, 2, 3, 4 번만 사용합니다. 5번, 6번은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결산 시에 붕괴, 회계 처리할 때 사용하는 메뉴입니다. 프로그램에 보면 결산에 결산자료 입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결산 시에 회계 처리할 내용을 넣어주면 자동으로 붕괴를 합니다. 물론 100%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을 자동으로 붕괴해요. 그럴 때 프로그램이 5번, 6번을 사용합니다. 5번, 6번을. 그러면 우리가 학습을 할 때는 1번부터 4번까지 쓰는 1번부터 4번까지 쓰는 거고요. 5번, 6번은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붕괴할 때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번 출금은 언제 쓰고 2번 입금은 언제 쓰고 3번 차변 대변은 언제 쓰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교재에다 좀 밑줄을 그을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1번 출금은요. 차변에 계정 과목이 하나 나오고 대변에 현금이 하나 나올 때 사용합니다. 두 번째 2번 입금은요. 차변에 현금이 하나 나오고 대변에 계정 과목이 하나 나올 때 사용합니다. 다 각각 하나씩 나올 때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차변 4번 대변은요. 3번 차변 4번 대변은 1, 2번이 아닐 때 씁니다. 1, 2번이 아닐 때. 1, 2번이 아닌 거래는 무조건 3, 4번으로 넣습니다. 즉 1번 출금, 2번 입금이 아니면 3번 차변, 4번 대변으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번 출금, 2번 입금, 3번 차변, 4번 대변은 어디에서 나온 건지 잠깐 학습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론편에서 전표에 대해서 잠깐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전표를 보면 3전표제라고 그래서요. 3개의 거래가 발생되면 3개의 전표용지 중에서 한 장을 꺼내서 3개의 전표용지 중에서 그래서 거래가 발생되면
용지 이제 3개를 이용해서 거래를 기입을 하는데요. 용지를 3개 쓴다라고 그래서 3전표제라고 그럽니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프로그램 번호로 말하면 1번 출금은 출금전표 용지에다 쓴 것을 입력하는 겁니다. 맨 앞에 보면 이렇게 전표 번호가 있고요. 이를 전표 번호라고 그럽니다. 이걸 전표 번호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거래에 발생된 연월일을 쓰는 게 있죠. 그 다음에 감옥을 쓰는 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처 주교 금액. 즉 첫 번째 거래가요, 해당되는 일자의 첫 번째 거래가 출금 거래다. 출금 거래라 하면 차변에 계정 과목이 나오고 대변에 현금이 나오는 겁니다. 그날 거래 첫날이다. 그럼 넘버에다 1번을 붙입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일자를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출금은 현금이 나갔다는 거니까 현금이 나간 그 계정 과목, 맞은편 계정 과목을 쓰게 됩니다. 이렇게 광고비가 나갔다 그러면 광고 선전비. 그 다음 2번 입금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번호에 2번 입금은 입금 전표 용지에다 쓰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도 전표 번호가 있습니다. 현금이 들어왔을 때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입금이 현금 들어온 거니까 현금은 쓰지 않고 왜 들어왔는지 그 맞은편의 계정을 쓰게 되죠. 예를 들어서 외상매출금을 받게 됐다 그러면 과목란에다 계정 과목 외상매출금을 쓰게 됩니다. 별도로 현금을 쓰는 자리가 없죠. 출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단어가 현금이 나갔다, 현금이 들어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지 않을 때는 대체전표 용지에다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체전표 용지도 전표번호 쓰는 게 있고 일자로 쓰는 자리가 있죠.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왼쪽을 차변,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그러죠. 프로그램의 분계번호 그 구분 3번 차변은요, 대체전표 용지 차변을 말하고 4번 대변은요, 대체전표 용지 대변을 말하는 겁니다. 즉 3, 4번은 대체전표에다가 거래를 기재할 때 쓰라는 번호고요. 1번 출금은 출금전표 용지에다가 기재할 때 쓰라는 그 번호고요. 2번 입금은 입금전표 용지에다가 거래를 기재할 때 쓰라는 번호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전에 거래를 전표 용지에 썼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사에서 그거하고 똑같이 만든 거죠. 그럼 다시 한 번만 숙지해 보겠습니다. 1번 출금은요, 차변에 계정 과목이 하나 나오고 회계 처리했을 때 대변에 현금이 나왔을 때, 2번 입금은요, 차변에 현금 하나 나오고 대변에 계정 과목이 하나 나왔을 때, 각각 다 하나씩 나올 때 씁니다. 그러지 않으면 3번 차변, 4번 대변으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학습을 할 거고요. 참고로 한 가지 더 말하면 회사 중에서는 3전표를 쓰지 않고 전표 용지 하나만 쓰는 회사도 있었습니다. 그런 회사에서는 대체전표 용지만 썼어요. 이 대체전표는 모든 거래를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외상매출금을 현금으로 받았다 그러면 현금,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 이렇게 쓰면 입금전표에 쓰는 거하고 똑같은 결과가 되죠. 그 다음에 광고선전비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면 차변에 광고선전비, 대변에 현금 이렇게요. 자, 이것 때문에 시험을 보실 때 옆에 이기적인 팁이 있는데요. 1번 출금, 2번 입금 그 거래가 있을 때 1번 출금, 2번 입금 대신에 3번 차변, 4번 대변으로 입력해도 어차피 회계 처리의 결과는 동일하기 때문에 다 맞게 채점이 됩니다. 따라서 1번 출금, 2번 입금 거래는 출금 입금으로 넣어도 되고 3번 차변, 4번 대변으로 넣을 수도 있으므로 사용자 본인이 편리할 대로 본인이 입력하는 방법이 편리한 거라고 생각된다면 선택을 해서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거래를 보고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험 볼 때 주의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볼 때 단기에 거래가 발생된 거에 대해서는 일반 존폐 입력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럴 때 지시사항이 다음과 같습니다. 조교 입력은 생략한다. 실제는 조교를 넣어야 돼요. 조교는 거래 내용을 간단히 써놓은 것이므로 장부를 볼 때 이 거래가 어떤 거래인지 알려면 조교를 기입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시험 볼 때는 시험 시간 우리가 지금 실무 지금 학습을 하고 있는데요. 이론도 풀고 시험에서는 실무도 풀어야 되거든요. 시험 시간 1시간입니다. 그런 걸 고려해서 조교 입력은 생략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조교를 넣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 다음에 거래에는 이제 부가세 거래도 있는데요. 전산회계 2급에서는 부가세 모든 거래 부가세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즉 부가세는 고려하지 않아요. 참고로 부가가치세가 있는 거래는 급수를 올리시면 전표가 하나 또 있어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라고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근데 전산회계 2급은 이제 처음 학습하시는 거니까 부가세가 이제 없다고 가정을 하고 하는 거예요. 즉 부가세가 없는 거래는 일반 전표 넣거든요.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를 계정 옆에다가 넣어야 되는데요. 시험 보실 때는 그 거래처 넣는데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기 때문에요. 채권 채무하고 관련된 거래처만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즉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거래처 코드 이거 번호죠. 번호. 번호까지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시험상에서 시간 관계상 입력을 최대한 조금 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좀 더 주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아무리 시간이 부족해도 채권 채무 거래는요. 거래처한테 받아야 될 돈, 갚아야 될 돈 이거기 때문에요. 거래처하고 채권 채무가 있으면 거래처 원장에다 기입을 해서 그 거래처를 관리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계정 과목에는 거래처를 넣지 않더라도 채권 채무는 예전부터 수기 시절부터 반드시 거래처를 관리했기 때문에 기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 거래처 원장은 어떤 거래처를 썼냐면 받아야 될 돈, 갚아야 될 돈이 있는 거래처를 기입했어요. 그래서 거래처 입력은 다 해야 되지만 원칙상 실무에서는 다 해야 되지만 실제는 다 해야 되지만 시험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거 2개. 예전에도 장부를 썼을 때 다 거래처 쓰기가 불편하면 채권 채무만 썼어요. 그래서 거래처 원장 그러면 채권 채무를 기록한 거래처 대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볼 때 이렇게 넣으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회계 처리는 등록되어 있는 것 중에 적절한 것을 골라서 합니다. 우리가 전산회계 2급에 해당되는 것을 골라서 하시면 되겠고요. 이 채권 채무가 거래처 넣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건지 좀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리 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 반드시 거래처를 넣어야 되는 채권 채무 그 계정 과목을 좀 암기를 해보고요. 해당되는 그 내용이 나오면 다시 한번 강조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거래처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볼 때 지시사항에 채권 채무에는 거래처 넣으라고 되어 있죠. 다음에 채권 채무가 반드시 거래처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낸 사람이 입력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지 않는 한 무조건 입력합니다. 자, 학습해 보겠습니다. 외상매출금, 채권부터 받으러, 미수금, 선급금, 단기대여금, 장기대여금, 임차보증금, 부동가수표. 채무는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미지급금, 선수금, 단기차입금, 장기차입금, 임대보증금. 이렇게 반대로 되어 있는 걸 잘 보시면 되겠죠. 반대로. 예. 그 다음 나머지 계정 과목은 문제에서 거래처를 입력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지 않는 한 있을 때만 넣는 거고요. 있지 않는 한 입력하지 않습니다. 얘는 무조건 넣어야 돼요. 무조건. 입력하지 말라고 하지 않는 이상 무조건 넣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험 시간이 짧다 할지라도 채권 채무에 거래처 넣는 것은 학습이 필요하고요. 채권 채무에 거래처를 넣어야지 프로그램의 장부 관리에 거래처 원장이 있는데 그 거래처 원장이 작성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학습하는 K랩에서는 거래처 원장이 2개가 있어요. 거래처 원장,
거래처별 계정가부터 원장 이렇게요. 이거 작성하고 싶다 그러면 이게 중요한 부조장부 중에 한 가지인데 거래를 전표에다가 입력할 때 채권 채무에 거래처를 넣어야지만 이게 작성이 돼요. 자, 그래서 이거 한번 이렇게 써보시고 숙지를 하십시오. 자, 그러면 거래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당좌자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출제 유형 일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당좌자산의 이제 중요한 사항을 다 써놨습니다. 이론편에서 학습을 했겠지만 서머리 됐어요. 계정 과목에 대해서 중요한 것만 조금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회사가 발행한 당좌수표를 받으면 현금으로 처리합니다. 자기압수표는 받았을 때 지급했을 때 전부 다 현금으로 처리합니다. 만기 1년 이내에 정기예금, 정기적금은 정기예금, 정기적금으로 처리합니다. 당좌수표를 발행했을 때는 당좌예금으로 처리합니다. 받으러움을 만기 이전에 매각했을 때 만기 이전에 매각하면 이제 할인이라고 그러는데요. 할인료가 발생됩니다. 그때는 매출채권 처분서치를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 받으러움은 상품을 매출했을 때 사용하고요. 그 외에는 미수금으로 처리합니다. 현금 부족 시 온임 불명하다면 현금 가부족 차변에다가 처리하셔야 되고요. 금액을 쓰셔야 되고 과잉 시에는 대변에다 처리합니다. 대변에다 금액을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대손이 발생되면 대손 충당금을 가져다 먼저 쓰시고 부족하다 충당금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 채권이 매출채권이면 대손 삼각비로 처리합니다. 자,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를 영진상사로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영진상사. 자, 그래서 제가 영진상사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자, 일반 전표 입력을 누릅니다. 자, 책을 봐주셔야지. 계속 책에 있는 내용을 보여주면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좀 책을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1월 치시고요. 1월의 거래가 계속 전개되니까 1월 2일, 1일, 2일, 3일 나오니까 우리는 옆에다 밑에 일자란 좌측에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분계 연습, 회계 처리 연습 많이 하라고 그랬죠? 네.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월 1일 보통예금 계좌에서 600만원을 인출하여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게 처음이니까 한번 써볼게요. 차변에 당좌예금 이렇게 쓰세요. 펜 들고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계속 숙지해야 돼요. 거래 판료송,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그리고 금액 600만원. 이게 전표용지에다가 쓴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느 전표용지에다 쓸까요? 대체전표용지. 그 대체전표 거래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3번 차변, 그 다음에 4번 대변 이렇게 넣기로 했죠. 이걸 넣고요. 그 다음에 거래 종류 있잖아요. 교환거래, 그 다음에 손익거래, 혼합거래 이렇게 해봤죠? 어느 거래에 해당이 돼요? 교환거래에 해당이 되겠죠. 자산, 부채, 자본만 있는 거래는 무슨 거래다? 교환거래다. 그것도 이론편에서 했잖아요. 계속 생각을 하시면서 하는 겁니다. 물론 프로그램다 이렇게만 딱 넣으면 돼요. 즉 실무시험은 입력만 하시면 돼요. 거래를 보고 그러니까 틀린 거 고치기만 하면 되고. 예. 그런데 이론까지 생각을 해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실무를 할 때도 이론을 계속 생각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넣어보겠습니다. 두 개의 계정에는 거래처를 넣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채권 채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구분란에 차변을 할 거니까 차변은 보세요. 3번 이렇게 돼 있죠. 예. 자, 그래서 3번 이렇게 하고요. 차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글자를 쳐요. 당좌 치시고 엔터 이렇게 넣습니다. 자, 만약에 번호를 알고 있다면 여기다가 102 번호를 이제 코드라고 그래요. 프로그램에서는 100이라고 치시면 돼요. 당좌예금은 시험에서 100% 출제되니까 번호를 외우시면 빨라요. 처음에는 번호 외우기가 힘드니까 한글로 치시다가 그 다음에 그 계정이 계속 나오면 번호를 잘 보고 있다가 번호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거래처 넣는 자리가 있는데요. 거래처에 대해서는 채권 채무만 넣는다라고 그랬으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엔터를 쳐요. 조교도 생략하는 거니까 엔터를 쳐요. 조교는 계정과목 및 조교 등록에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3번 차변, 4번 대변은 계정과목 및 조교 등록에 대체 조교께 나와요. 현금 조교 있고 대체 조교 있었잖아요. 3번 차변, 4번 대변이 대체 조교에다 쓰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이 현금 조교는 출금, 1번 출금, 2번 입금을 넣을 때 계정과목 및 조교 등록에 있는 그 현금 조교에 있는 그 등록되어 있는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쓰셔야 되니까 이렇게 번호를 골라주는 거고요. 엔터 쳐서 차변의 구분에 차변을 선택했다면 금액도 차변에 써야 됩니다. 대변에 입력이 안 됩니다. 자, 금액은 1000단위는 플러스 키 누르면 동그라미 3개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600만원 6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넣습니다. 다시 6 플러스 플러스. 그 다음에 차변만 넣었기 때문에 아직 대변을 넣지 않았죠. 상단에 보시면 이게 빨간색이 나오는데 빨간색이 안 나오게 해야 돼요. 차변과 대변이 틀릴 때 나옵니다. 첫 번째, 이 빨간색이 음수로 나오거나 양수로 나오는데 지금은 양수로 나와 있죠. 대변이 부족할 때는 양수로 나옵니다. 차변이 부족할 때는 이 자리가 음수로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일일이죠. 같은 일자다 그러면은 바로 위에 있는 거 그대로 복사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프로그램에서는 바로 위에 있는 것을 그대로 복사할 때 엔터를 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엔터를 칩니다. 이렇게요. 엔터를 치시고 대변은 4번이죠. 4. 그 다음에 보통이라고 써요. 보통 보통액은 고르고 엔터. 자동으로 처음에 한번 입력한 그 금액이 그 다음에 넣을 때 입력될 거라고 맞은편에, 지금 맞은편은 차변의 맞은편이니까 대변이 되겠죠. 자동으로 숫자가 나옵니다. 숫자를 고칠 일이 없으면 그냥 엔터를 쳐주시면 됩니다. 차변과 대변이 맞으므로 대차 차액이 지금 빨간색이 표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번호를 잘 보시고요. 다음에 똑같이 이 당좌예금, 보통예금 나오면 이 번호 보고 그냥 치면 돼요. 그러다 보면 이 번호가 외워집니다. 바로 위에 있는 거 복사할 때는 엔터. 자, 2번 거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을 봐주십시오. 미림 상사에서 상품 200만원 가치를 매입하고 현금 100만원을 지불하고 나머지는 당좌 수표를 발행하였다. 자, 여기까지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시험장에 가셔도 분개는 하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펜을 들고 분개를 해요. 상품을 사오면 상품, 그리고 이제 상품 쓰면서 재고자산 외워야 되죠. 그 다음에 현금 100만원 지급. 그래서 현금은 한국은행 돈은 현금이라고 써줘요.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지폐하고 주하는 현금이라고 써줍니다. 그 현금이고요. 그 다음에 당좌수표 발행하면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당좌예금. 분개 공부한 거 있죠? 기초에. 그리고 차변에 200을 쓰고 대변에 200을 써야 되는데 현금 100만원 쓰고 당좌예금 100만원 쓰죠. 차변과 대변이 항상 같아야 되고요. 차변과 대변이 같은 걸 뭐라고 그랬어요? 대차 평균 원리. 그렇게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무할 때 이거 입력하는 게 실무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론을 바탕으로 실무를 하는 거잖아요. 이론 시험, 실기 시험을 잘 볼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넣어야 돼요? 그러면 이거 차변의 계정 과목이 하나, 대변의 현금 이렇게 있을 때는 출금으로 넣는 건데 지금 이 대변의 현금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당좌예금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3번 차변, 4번 대변으로 넣는다라고 배웠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또 물어보신 분도 있어요. 상품 100만원 출금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100만원 당좌예금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실제는 그렇게 해도 돼요. 용지 2장을 이용해서. 용지가 그럼 2장이 필요하겠죠. 현금 100만원 나간 거는 출금 전표에다가, 그러지 않는 거는 대체 전표에다가 그렇게 하게 되겠죠. 근데 시험 볼 때는 하나의 거래를 하나의 전표 용지에다 쓰는 게 원칙이에요. 즉 이 거래를 출금 전표 용지 1장, 대체 전표 용지 1장 이렇게 쓰게 되면 2장을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시험의 원칙상 우리가 배운 대로 하셔야 됩니다. 시험에서는 하나의 거래를 하나의 전표용지에다가 쓰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요. 이걸 출금용 전표용지 한 장, 대체 전표용지 한 장 이렇게 두 번 넣지 않고요. 한 번에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험 볼 때는 차변의 계정 과목이 하나, 대변의 현금이 하나일 때만 출금. 그러지 않으면 차변, 대변으로. 그래서 이거 출금으로 넣는 일이 없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넣어보겠습니다. 배운 대로만 넣어주시면 그래서 돼요. 예. 시험을 고려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거래를 하나의 전표용지에다 넣는다. 이렇게. 예. 실무에서는 2장 쓰든 3장 쓰든 상관없잖아요. 시험 볼 때는 그게 이제 좀 원칙입니다. 채점을 위해서 그래요. 자, 1월 2일. 차변은 3번이죠. 빨리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상품. 번호 외우면 이렇게 써요. 146번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게 채권이 아니니까 거래처 입력 안 하는 것이므로 엔터 치고 넘어가요. 만약에 거래처 넣은 다음에 미림상사가 되겠죠. 시험 볼 때는 생략하는 거예요. 2++ 차변에 줄 바꿔서 또 1이죠. 바로 위에 있는 거 복사할 때 엔터. 그 다음에 대변은 4번. 현금은 101번이거든요. 한글로 현금 쳐보시고 또 102번 해보세요. 101번이 훨씬 빠릅니다. 그 다음에 금액란으로 가시면 금액은 수정해야 돼. 이번에는 100만원으로 고치고 1++. 그 다음에 다시 또 대변이고 다시 1이니까 엔터 계속 치시고요. 그 다음에 당좌수표 발행하면 당좌예금. 위에 102번이 보이죠. 여기 102번 그대로. 그리고 금액 맞으니까 엔터. 이렇게 엔터 쳐서 줄이 바뀌면 자동 저장됩니다. 별도의 저장 버튼이 없어요.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상사에 상품을 100만원어치 매출하고 동전 발행 당좌수표로 회수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대변부터 써야 되는데, 대변에 상품이라고 써야 될까요? 상품 매출이라고 써야 될까요? 예, 상품 매출이라고 써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100만원에 팔았다 이런 뜻이잖아요. 100만원의 상품을 팔았다 이런 뜻이니까 매출액을 써준 거예요. 얼마에 사왔는지는 안 써주고 있잖아요. 즉 지금 판 거만 쓰라고 그랬어요. 매출액만, 거래가. 그래서 여기다가 상품이라고 쓰면 안 돼요. 상품은 물건 사온 원가를 말하잖아요. 그 상품 물건 사온 원가에다가 이익을 붙여서 매출액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상품 매출하고 상품은 다른 계정입니다. 따라서 대변의 상품 매출이 맞아요. 상품 매출. 수익의 발생이 대변이니까 이게 수익이거든요. 대변에 썼고 100만원. 상품 쓰지 않도록 주의. 그 다음에 동점은 수원상사를 말해요. 수원상사 발행 당좌수표. 이게 같은 동자거든요. 그래서 동점은 다른 회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타사. 다른 회사 당좌수표 받으면 뭐 쓰기로 했어요? 현금. 이렇게 되죠. 100만원. 그러면 이 거래를 입력할 건데요. 이제 실기니까. 우리가 지금 실무하고 있잖아요. 차변에 현금 하나 나오고 대변에 계정 과목이 하나 나오면 뭘로 넣기로 했어요? 입금. 그 다음에 입금 출금 전표는 입금 출금 전표가 아닌 3번 차변, 4번 대변, 이게 대체 전표라고 그랬죠? 이걸 넣어도 된다 라고 그랬으니까 3번 차변, 4번 대변을 넣어도 됩니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3, 4번이 거래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입금을 많이 연습을 안 해보니까 학습을 할 때는 입금으로 넣을 거예요. 여러분이 입금이 싫으면 3번 차변, 4번 대변 하셔도 돼요. 그리고 상품으로 넣지 않도록 주의. 상품 매출이라는 거. 그럼 넣어보겠습니다. 자, 3일. 자, 입금은 2번 하고 상품 매출. 번호 알면 그 번호 쓰면 되는데 번호를 모르면 이렇게 상품이라고 쓰겠죠. 두 글자 쓰라고 그러면. 그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 상품 쓰면 이렇게 상품이 들어가요. 이렇게 상품을 써보면 상품만 들어가면 이거 틀려요. 여러분. 뭐라고 해야 돼요? 상품 매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세 글자를 써야죠. 이렇게 해서 상품 매출. 영업수익이잖아요. 수익계 정도 돼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대변이죠. 그러니까 대변이니까 차변은 현금이잖아요. 그래서 입금은 현금을 입력 안 하는 거예요. 전표용지에 쓸 때 입금 현금 쓰는 자리가 없었잖아요. 이 과목은 현금이 들어온 이유를 쓰는 거죠. 이 용지에다 쓴 다음에 여기다가 상품 매출 쓰는 거 아니에요. 그거 고려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상품 매출 100만원 대변에다 쓰면 프로그램에서 차변의 현금이
자동으로 들어갔다라고 표시가 됩니다. 이게 표시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전표 용지 보면 진짜로 현금이 들어가 있어요. 밑에가 이제 전표 용지인데요. 봐보세요. 현금이 들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그리고 용지에다가 현금을 안 쓴 거니까 입금이라는 말이 현금이 들어왔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도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걸 차변 대변으로 넣으면 두 줄 넣어야 되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근데 이거 입금 전표를 쓰시면 시간이 좀 더 빨리 입력할 수 있다.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이제 4번입니다. 자, 1월 4일. 자, 곧바로 좀 넣을게요. 예. 정기예금 통장에 100만원을, 정기예금 통장에 있는 100만원을 해약해서 보통예금에 입금하였다. 예, 이자, 수입이자 2만원도 함께 입금돼. 그럼 차변부터 써야 되겠죠. 이게 차변 대변으로 드는 겁니다. 차변은 3번. 자, 보통예금 이렇게 들어가고 통장에 이자까지 들어왔죠. 그러면 102만원 1020 이렇게 되고요. 예, 줄 바꿔서 대변 정기예금이 되겠죠. 예, 정기라고 치셔서 정기예금 고르고 100만원 자산의 감소 대변의 이자 수익의 발생 대변이잖아요. 그 거래처 넣는 계정 없어요. 예. 자, 이렇게 분기해서 넣는 거죠. 예. 그래서 펜 들고 분기를 꼭 먼저 하셔야 돼요. 펜 들고 분기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자산의 증가 계속 생각하는 거죠. 자산의 감소. 정기예금 해약했으니까 정기예금 통장 대변에 써야지 그 받을 돈이 이제 없어지겠죠. 예. 이게 받았으니까 지금. 예. 그러니까 이자가 발생되면 이자는 수익이잖아요. 예. 수익은 어디다 쓴다? 대변에 쓴다. 예. 거래 판료서를 항상 숙지. 예. 즉 이렇게 쭉 입력하면 돼요. 예. 쭉 입력하면 예. 원장 즉 장부가 작성되고 또 보고서도 작성됩니다. 그 재무제표도 같이 작성돼요. 자, 그 다음에 1월 5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단기간 내 매매차익 목적으로 현금으로 매입하였다. 자, 그러면 이거 잠깐 보겠습니다. 이것도 예. 단기간 매매차익 목적으로 주식을 사면 뭐라고 쓰라고 그랬어요? 단기 매매증권 이렇게 쓰죠. 단기 매매증권. 자, 그리고 현금. 자, 금액은 얼마 쓰면 돼? 200만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예. 자, 이거 차변의 계정 과목이 하나 나오고 대변의 현금이 하나 나오면 무슨 전표로 입력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출금. 그 다음에 입금 출금 전표는 또 뭘로도 된다고 그랬어요? 3번 차변, 4번 대변도 된다고 그랬죠? 예. 그런데 학습할 때는 출금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예. 입출금이 싫으면 무조건 3, 4번은 다 해야 돼요. 처음에 번호 1, 2, 3, 4 다 암기해서 넣기 힘들다 그러면 3, 4번으로만 계속 넣으셔도 됩니다. 자, 넣어보겠습니다. 자, 출금은 1번이고요. 단기 매매증권, 단기라고 쳐서 단기 매매증권을 고르세요. 그리고 200. 자, 그 다음에 6번을 보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에 대하여 현금 배당 4만원이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그럼 분개해보면 현금 배당 받으면 회계 처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은 뭐요? 배당금 수익 이렇게 되죠? 이 배당금 수익은 금전 배당을 받았을 때 사용한다 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입력을 할 건데요. 차변, 3번 차변, 4번 대변으로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3번 쓰고 보통예금 위에 보통예금 103번이 있잖아요. 예, 이거 보고 103번 치세요. 그래야지 번호가 좀 외워집니다. 그래서 거래의 빈도가 높은 거는 좀 번호를 외우시려고 노력을 하시면 좋아요. 예, 4만원 대변에 배당은 1년에 한 번 받기 때문에요. 배당금 수익은 거래에서 거의 1년에 한 번밖에 안 나오겠죠. 뭐 중간 배당이 있긴 하겠지만 거의 대부분 1년에 한 번 배당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번호를 안 외워도 돼요. 수익이니까 대변이죠. 그 다음에 7일 보유하고 있는 사채에 대한 이자 5만원이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그러면 차변의 보통예금 103번 5만원 대변의 이자를 받으면 뭐예요? 이자 수익. 이거 차변 대변으로 드는 거죠? 예. 그래서 3번 차변 4번 대변을 넣었어요. 자, 그 다음에 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은 날짜가 안 나와 있어요. 예. 그 대신에 이런 말이 나와 있죠. 기말. 단기 매매증권의 기말 현재 금액은 1,500만원이고 공정가치는 1,600만원이다.
기말 평가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기말은 회계기간의 마지막 날이니까 12월 31일입니다. 날짜를 좀 바꿔야 돼요. 12월 31일로. 그리고 장부에 있는 금액과 기말 현재 공정가치 같은 말 시가 이렇게 말하죠. 예. 그 차이가 생기면 그 변동분을 회계 처리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팔지는 않았지만 주가의 변동이 생기면 회계 처리하는 거고, 이런 회계 처리를 평가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1,500만 원이 1,600 됐으니까 1,600만 원을 장부에다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단기 매매증권 1,500은 장부에 기입되어 있으니까 100만 원만 하면 되겠죠. 변동액만 처리한다고 그랬잖아요. 100만 원이 변동액이거든요. 대변의 이름이 뭐예요? 단기 매매증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결산 시에 평가라고 되어 있고, 평가에서 이익이 발생되면 평가이익을 쓰죠. 100만 원.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은 영업 외 수익입니다. 영업의 수익이 발생되면 어디요? 대변. 계속 이 계정이 어디에 있는지는 생각을 계속 해주셔야 돼요. 자산의 증가.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 결산 시에 변동이 생기게 되면 그 변동된 금액으로 재무제표에 표시해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변동된 금액이 이제 1,500이 아니라 1,600이니까 1,600으로 표시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 장부에 1,500이 있으니까 그 변동분만 이제 회계 처리한다라고 그랬어요. 12월 31일자로. 그럼 날짜를 좀 바꿔야 돼요. 그래서 날짜를 바꿔보겠습니다. 상단에 날짜를 12월 31일 한건만 넣을 거니까 일자까지 넣으시는 게 편해요.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 100만원. 그 다음에 대변의 단기라고 잠깐 써볼게요. 단기 쓰면 단기 들어간 게 많이 나오잖아요. 타이핑이 좀 빠르면 여기에서 이걸 클릭하셔야 되는데, 몇 자 한 번 더 쓰면 이렇게 쭉 끌고 올라와요. 그럼 좀 더 빨리 넣을 수 있습니다. 넣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이게 좀 칸이 작아서 글자가 안 보이는데 이렇게 한번 늘리면 보여요. 아무 이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늘리실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요. 자, 그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9번입니다. 1월 9일 단기간 매매차익 목적으로 매입하였던 상장회사, 주식회사 LG물산의 주식 1000주를 증권회사에 한 주당 7,900원에 모두 처분하고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받았다. 1000주 돼 있고 옆에 장부 금액이 써져 있는 거 잘 보세요. 그러면 전체가 700만원이니까 700만원 나누기 1000주를 하면 한 주당 얼마에 산지 알 수가 있겠죠? 예. 7,000원에 샀어요. 7,000원에 샀는데 그 사이에 주가가 올랐나봐요. 7,900원에 팔았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단기 매매증권을 팔았는데 비싸게 팔았잖아요. 단기 매매증권을 팔았을 때 비싸게 팔면 어떤 계정을 써요?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처분이익은 얼마 발생했을까요? 라고 그러면은 900원 올랐으니까 900원 곱하기 1000주를 팔았으므로 90만원의 이익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이거 회계 처리를 잠깐 해보면 차변에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현금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제가 좀 빨리 쓸게요. 예. 그 다음에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뭐예요? 처분이익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차변에 현금 하나 나오고 대변에 계정 과목이 하나만 나올 때 입금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두 개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3번 차변, 4번 대변 이렇게 입력합니다. 앞에 설명드린 대로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시험 보실 때. 자, 그러면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1월로 바꿉니다. 1월로 바꾸고 31일이 찍혀 있는데 이거 그대로 9일로 바꾸면 9일 거래 입력을 안 했으니까 그 전에 입력한 거 사라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 전에 입력한 거 다 보면서 하고 싶어요. 그럼 이걸 지우면 돼요. 이 자리를 지우면 됩니다. 이거 지우실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스페이스바 누르고 엔터 치시면 돼요. 그래서 스페이스바 누르고 엔터 쳐볼게요. 예. 이럴 거 다 나왔죠. 자, 그러면 입력을 해볼게요. 자, 9일. 자, 차변에 현금.
차변 대변을 들 거니까 현금은 101번입니다. 790 받았고, 자, 대변에 준 거는 단기매매증권 자산의 감소 700을 수정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대변의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 단기라고 해서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을 고르시면 돼요. 90.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 거 보겠습니다. 10번입니다. 자, 1월 10일입니다. 금산 유통의 상품 700만원어치를 외상으로 매출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거래처 코드 401번의 거래처를 추가 등록 후 사용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이 말이 왜 나오냐면 드디어 채권이 나왔습니다. 채권 채무 계정이 있으면 거래처 넣으라고 그랬죠. 그럼 일단 분개해보면 상품을 700만원어치 예상으로 팔았다는 거는 700만원은 매출액을 써준 거라고 그랬죠. 원가를 써준 게 아니고, 즉 원가는 얼마에 샀는지는 몰라요. 즉 매출액만 처리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 매출, 자, 수익의 발생 대변 이렇게 700. 그 다음에 상품을 외상으로 팔면 뭘 쓰기로 했어요? 외상 매출금. 상품이 아닌 것을 외상으로 팔면 미수금 이렇게 쓰기로 했죠. 그래서 700. 그리고 여기다 거래처 넣어야 돼요. 거래처 이름 금산유통. 이렇게 연습하실 때도 반드시 이렇게 거래처를 가로치고 쓰시는 연습하셔야지 입력할 때 빼먹지 않습니다. 시험 볼 때 답도 이렇게 써와야지 채점할 때 내가 썼구나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먼저 거래를 넣어보고요. 그 다음에 예상매출금에 거래처 넣어야 되니까 거래처 추가하는 걸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10일입니다. 차변의 외상매출금, 외상이라고 쳐서 외상매출금을 고르세요. 여러분은 차변의 외상매출금, 자, 금액 700, 7 플러스 자, 대변에 상품 매출, 상품매 세 글자 치라고 그랬어요. 상품매 이렇게 세 글자 쳐서 이렇게 쳐서 엔터. 그래서 상품 매출 고르시면 돼요. 상품 매출 많이 나오겠죠 시험에. 그래서 401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 외상 매출금 옆에다가 거래처를 넣어야 되는데, 만약에 거래처가 등록되어 있다면 이 자리에다 거래처 이름 두 글자 치시고 엔터를 치면 그 거래처가 뜹니다. 그렇게 해서 입력하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은 거래처가 등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등록하라고 나온 거죠. 그럼 거래처를 등록할 때 거래처 등록하는 메뉴가 기초정보관리에 있잖아요. 거래처 등록에 여기다 넣으면 돼요. 여기다가 넣거나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서 즉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입력에서도 즉시 넣을 수 있어요. 여기서 즉시 넣는 게 조금 더 빨라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 즉시 넣는 것을 까먹었다. 시험 볼 때 생각이 안 난다. 그럴 때는 이제 메뉴에 들어가서 하시면 돼요. 기초정보관리, 거래처 등록에서. 근데 이게 더 빠르니까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설명해 볼게요. 일단 거래처를 등록하고 싶다 그러면 거래처 이 코드 자리, 숫자 나오는 자리를 코드라고 그러는데 이 자리에서 플러스를 합니다. 그럼 제가 플러스를 해볼게요. 이렇게 동그라미 5개 나오죠? 코드가 이제 5자리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래요. 얘네들이 만든 그 체계가 5개 나온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다 등록하고자 하는 거래처를 끝까지 쳐요. 금산유통 끝까지 쳤어요. 그리고 엔터를 칩니다. 거래처 코드가 자동으로 하나 나왔는데 101번 나왔는데, 프로그램에서는 쓰지 않는 거래처 코드가 있으면 가장 낮은 번호수로 나와요. 그래서 101번을 안 쓰고 있어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출제자는 401번으로 등록하라고 그랬으니까 번호를 401번으로 바꿔야 돼요. 이 시험은 채점을 해야 되니까 출제자가 원하는 대로 번호를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입력할 게 없으면 여기서 즉시 등록하면 되는데, 지금은 좀 더 입력할 게 있어요.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이름, 업태, 종목 내야 되니까 수정을 눌러주셔야 돼요. 추가로 넣고 싶으면. 그 다음에 사업자 번호를 넣습니다. 하이픈이 있으니까 숫자만 쳐요. 숫자는 오른쪽 거 키패드를 쓰세요. 그 다음에 대표자 이름, 업태 이렇게 넣으시고 더 이상 없죠. 그리고 엔터를 치면 등록이 된 겁니다. 한번 가서 볼게요. 자, 메인에 거래처 등록을 누르시고 401번을 잘 보시면 돼요. 401번. 401번에
들어갔을 겁니다. 예, 들어갔죠. 그리고 이것도 잘 봐두시면 돼요. 유형이 뭘로 들어갔어요? 유형이 뭘로 들어갔다? 예, 동시로 들어갔다 라는 거. 예. 유형이 동시로 들어갔어. 이것도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그래서요, 만약에 거래처 등록하라고 나오고 유형 동시 하면은 자동으로 동시로 들어간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어요. 예.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다음은 11번입니다. 자, 11일. 오정문구의 외상매출금 550만원이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러니까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외상매출금이 되겠죠?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자, 그러면 이거 3번 차변, 4번 대변을 넣는 거예요. 3번 차변의 보통예금 550. 그 다음에 4번 대변의 외상매출금. 예, 거래처 넣어야 되는 계정이죠? 오정이라고 쳐서 오정문구.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일입니다. 매출처 인성상사의 외상매출금 3,665만원을 당사발행 약속금으로 회수하였다. 외상매출금은 상품을 팔고 받아야 될 돈이죠. 그 대금으로 만약에 약속금을 받았다면, 지금 약속금 받았다고 나오죠? 뭘 써야지 맞을까요? 예, 받으러음을 써야 됩니다. 받으러음이 상품을 팔고 어음 받았을 때잖아요. 그 차변 대변을 드는 거니까 차변에 받으러음이라고 쓰시고, 예, 받으리라고 쓰세요. 받을. 그래서 받으러음. 예, 거래처 넣어야 되거든요. 인성이라고 써서 인성상사로 고르고 3,665만원 넣고요. 대변에 외상매출금을 빼야 되죠. 외상매출금 빼고 거래처가 똑같아요. 거래처가 똑같을 때 거래처를 복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두 번 치지 마시고 여기다 200일 쳐도 되지만 플러스 키를 누르고 엔터 치면 돼요. 이 자리에서 뭐 한다고요? 플러스를 누르고 엔터. 그러면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예. 자, 예. 13번입니다. 매출처 일신산업에 외상매출금 2천만원 중 500만원은 현금으로 받고 잔액은 어음으로 받았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현금은 현금 쓰시면 되고요. 어음은 뭘로 써요? 받으러음. 이렇게. 받으러음입니다. 현금이 나오면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지폐하고 주하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외상매출금은 상품을 팔고 돈을 나중에 받기로 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음을 받았다면 받으러음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3번 차변, 4번 대변을 해야 되겠죠? 잠깐 보면 현금, 받으러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대변은 뭐예요? 외상매출금. 이렇게요. 예. 그리고 이제 금액을 쓰면 되겠고, 거래처 넣어야 되는 계정이 어디요? 받으러음하고 외상매출금. 거래처가 똑같으니까, 예, 복사하면 돼요. 여기다 일신산업을 한번 써서 넣고, 그 다음에는 플러스 엔터 쳐서 복사하는 거죠. 답을 쏘실 때 이렇게 거래처까지 넣어서, 거래처까지 이렇게 기입을 해가지고 쏘셔야지, 나중에 채점할 때 편합니다. 자, 그러면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일입니다. 자, 차변에 현금 101번 500. 차변에 외상매출금의 어음을 받으면 받으러음, 거래처 넣어야 되죠?
일신을 쓰고 일신산업 1500. 자, 대변에 외상매출금. 네, 번호 알면 번호를 쓰시고 생각이 안 나면 한글로 투자를 빨리 치고 엔터 칩니다. 자, 거래처가 똑같으니까 복사하는 거죠. 플러스 엔터. 이렇게. 플러스 엔터 치면 번호까지 돼요. 꼭 번호까지 넣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그냥 엔터 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번호 안 나오죠. 여기 거래처 번호 코드가 안 나오면 거래처 원장에서 조회가 안 됩니다. 우리가 거래처를 왜 넣냐면 거래처 원장에서 그 거래처를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즉 거래처 원장은 거래처한테 받아야 될 돈이 얼마고 갚아야 될 돈이 얼마인지 그걸 관리하려고 만든 건데 여기서 조회가 안 되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게 하려면 반드시 코드를 넣어야 돼요. 그래서 코드 넣는데 주의하시고 시험에서 코드 넣으라고 그랬고요. 이렇게 돼 있으면 번호가 안 들어갔으니까 이 코드가 안 들어갔으니까 이건 조회가 안 된다고요. 그래서 번호까지 이제 복사하는 거고 그 코드까지 복사하고 싶으면 코드 자리에서 뭐 한다고요? 플러스 그리고 엔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일입니다. 매출처 신고에 대한 받으러옴 10,000,000원을 당사거래은행인 기업은행에 출심 의뢰하였는 바 출심료 25,000원을 차감한 잔액이 당사의 당재금 계좌에 입금되었음을 통보받았다. 여기서 뭐만 하면 돼요? 출심료. 출심료는 어음 만기시 출심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이거 판관비로 처리해요. 판관비로. 이것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어음은 일반적으로 만기가 되기 전에 은행에다 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은행에다 이제 출심료를 줘야 돼요. 이게 출심 수수료 이렇게 말합니다. 은행에 서비스 제공받은 대가로 이제 지급을 하는 거고, 그러면 은행이 이제 돈을 입금을 해주게 되죠. 그 이제 분개 한번 해보면 이거 좀 써보면 비용은 차변에 쓴다고 그랬죠. 비용의 발생, 수수료, 비용 이렇게 계속 써보셔야 돼요. 자연스럽게 비용이 차변에 쓸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뭘로 받았어요? 당자예금 통장으로. 대변에 뭘 써야 돼요? 받으러. 이게 채권이니까 거래처를 넣어야 되죠? 이렇게. 그리고 금액을 마지막에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이 금액을 쓰려면 1,000,000원에서 25,000원을 뺀 나머지 당자예금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 계산기를 한번 써야 될 거예요. 그래서 계산기 쓰려면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리죠, 당연히. 1,000,000원 쓰고 25,000원 쓰고 여기 이제 판관비입니다. 그러면 1,000,000원에서 25,000원을 갖다가 계산기로 계산하겠죠? 이 계산은 계산기에게 맡기세요. 여러분이 암산하다가 틀리면은 감당이 안 돼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계산기 안 쓰는 방법이 없을까 이제 생각하게 돼요. 좀 더 빠른 입력을 위해서. 그 방법이 뭐냐면 항상 금액을 한번 넣으면 맞은편에 그 잔액이 찍히잖아요. 똑같은 금액이. 그리고 또 금액을 수정하면 남은 잔액이 찍히고. 그래서 계산기를 쓰는 그 계정 과목을 마지막으로 입력하는 겁니다. 즉 얘를 첫 번째로 넣고 얘를 두 번째로 넣고 얘를 세 번째로 넣으면 돼요. 우리가 답을 쓰고 입력을 하기 때문에 차변 넣고 대변 계속 넣는데 계정 과목의 입력은 순서가 없어요. 즉 대변 먼저 넣고 차변 넣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차변, 대변, 차변 이렇게 넣어도 되고 대변, 차변, 대변 이렇게 넣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즉 계정 과목의 차변, 대변의 개수만 맞으면 돼요. 그러면 이왕에 그렇게 된다면 계산기 안 쓰고 이거 계산기 굳이 하려면 힘드니까 수수료 비용을 쳐서 넣어요. 차변에 대변에 받으러옴 넣고 거래처 넣고 그 다음에 차변 딱 치면 당재금 치면 나머지 잔액이 찍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계산기 안 쓰고 빨리 입력할 수 있다 이거죠. 넣어보겠습니다. 1월 14일에다가 차변의 수수료 비용이니까 수수라고 쓰겠죠. 수수료 비용이 여러 개 뜨는데 판매 관리비를 고르세요. 그리고 25,000원. 그 다음에 차변에 당재금을 하지 말고 이번에 대변부터 해볼게요. 대변에 받으러옴. 엔터 치면 위에 거 복사가 되는데요. 이거 지우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는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페이스바 엔터를 치면 돼요.
내가 거래처를 막 엔터 쳤더니 자동으로 복사되더라. 근데 그 거래처가 아닌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지워야 되죠. 지울 때 한 줄을 지우실 때는 상단에 삭제, 여러 줄 지우고 싶으면 체크하고 삭제. 근데 한 칸, 여기 있는 칸, 이 셀을 지우고 싶을 때는 스페이스바 엔터예요. 스페이스바 엔터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스페이스바 엔터. 예. 그래서 위에 거 한번 지우고 써보고 싶다면 스페이스바 엔터. 이렇게. 다시 복사하고 싶다 그러면 플러스 엔터. 자, 신구를 넣어볼게요. 신구 넣고 예, 엔터 치고 마지막에 차변에 당자예금 쓰면 자, 금액이 자동으로 예, 들어가게 됩니다. 예. 수수료 비용 25,000원. 예, 받으러움을 아직 안 썼군요. 받으러움 그대로 놔둬서 받으러움을 1,000만원으로 고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차변에 당자예금을 쓰면 신고 넣으면 안 되죠. 예. 자동으로 예, 잔액이 찍혀요. 이렇게요. 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997만 5천원. 이렇게. 한번 다시 보여드릴까요? 예. 그리고 얼른 지워보겠습니다. 지우는 데까지 연습해 볼게요. 자, 14일. 조금 빠릅니다. 차변에 수수료 비용 한번 보세요. 25,000원. 대변에 받으러움 신고 1,000만원 1,000만원 들어가야 되죠. 예. 그 다음에 마지막에 차변에 당자예금 어때요? 들어갔죠?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연습 삼아서 지웠다가 삭제하면서 해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상단에 이게 번호가 보이는데요. 이게 좌측에 보시면 번호 보이는데 이게 번호가 전부 보여요. 예. 1월 14일자의 첫 번째 거래다 이런 거요. 1월 12일에 첫 번째 거래다. 1월 13일에 첫 번째 거래다. 이거 점표 번호 쓰는 자리 있잖아. 넘버. 예. 그래서 이 번호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점표 번호입니다. 이 자리가 점표 번호임. 이 자리. 예. 이 점표 번호야. 하나의 거래는 하나의 점표 번호를 묶여야 되겠죠? 즉 1월 14일에 첫 번째 거래라면 14일에 첫 번째 고려를 우리가 3번 차변, 4번 대변 썼으니까 대체점표다 쓴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1월 14일이다 그러면 1번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 1번에 여기 있는 계정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 1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도의 외상매입금 1,500만원을 결제하기 위해서 당사가 제품 배출 대가로 받아서 보관하고 있던 유담상사의 약소금을 배서하여 지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외상매입금을 갚았다는 거니까 이게 부채잖아요. 이게 부채 감소 차변이죠. 이게 차변의 외상매입금 이렇게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는 상품을 팔고 받아둔 유담상사의 약소금. 상품 팔고 음 받으면 뭐예요? 받으러움이잖아요. 그래서 그 받아둔 그 어음을 배서해서 넘겼다라고 돼 있죠. 받으러움 이렇게 쓰게 돼요. 자산의 감소 대변. 그리고 금액은 1,500만원씩이고요. 여기에 거래처 쓰실 때는 주의해야 되겠죠. 외상매입금의 거래처는 상도를 넣지만 받으러움의 거래처는 어디를 넣어야 돼요? 유담상사를 넣어야 된다. 이거죠. 이거 3번 차변, 4번 대변으로 넣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넣어보겠습니다. 자, 15일. 차변에 외상이라고 쳐서 외상매입금을 선택하시고요. 자, 상도 넣겠습니다. 1,500. 그 다음에 대변에 받으러움 유담이라고 넣어서 유담상사. 제가 좀 빠른 입력을 위해서 코드로 넣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암기가 안 됐으면 한글 투자로 계속 넣으시고 한번 넣은 거는 그 위에 번호가 보이니까 번호 보고 계속 넣어 보십시오. 그러면 훨씬 빨리 넣을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을 보겠습니다. 매입처 유담상사의 외상매입금 400만원을 다음과 같이 결제하였다.
100만원은 매출처 상도에서 받아 보유 중인 약속어음을 지급하였고, 이거 받을 어음이잖아요. 거래처는 상도. 잔액은 당자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당자수표 발행하면 뭐예요? 당자예금. 그러면 한번 넣어보죠. 이거 차변 대변을 넣어야 되는 거죠. 3번 차변 외상매입금 251번 위에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거래처가 유담상사인데 상단에 유담상사가 바로 위에 있으니까 위에 있는 거 바로 복사할 때는 번호까지 복사하고 싶으면 플러스 엔터. 그래서 그 코드까지 복사하시고 400. 그 다음에 줄 바꿔서 대변에 가지고 있던 매출 대금으로 가지고 있던 어음이니까 받을 어음 이렇게 들어가고 상도. 상도라고 치기 싫으면 위에 한번 넣었으니까 206번 보고 넣으면 돼요. 예.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번호까지 100. 그 다음에 당자수표 발행하면 뭐예요? 예, 당자예금. 이때 빨리 한다고 그러다가 엔터를 쭉 치면 이렇게 들어가요. 상도가 복사되니까. 이거 상도가 아니잖아요. 원래 거래처는 은행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삭제를 해야 되는데 스페이스바 엔터를 치면 삭제가 돼요. 뭐라고요? 스페이스바 엔터. 스페이스바 엔터도 잊지 마세요. 예. 삭제할 때 스페이스바 엔터 누르는 게 제일 빠릅니다. 예, 시험 볼 때는 채권 채무만 채점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채권 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당자예금이 채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맞게 해줍니다. 시험 볼 때는. 근데 습관이 중요하니까 깨끗하게 넣으시는 게 좋죠. 다시 한번 채권 채무의 거래처를 한번 보세요. 예, 이걸 꼭 외워주셔야지 돼요. 예. 그래서 핸드폰 촬영 이렇게 하셔서 봐도 돼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일 거래입니다. 용인상사로부터 수취한 받을어음. 이건 이름을 써줬잖아요. 받을어음이라고. 이거 써준 거예요. 예. 은행에서 할인하였다. 매각거래로 간주하며, 이거 매각거래는 은행에다가 어음을 매각했다는 말이에요. 즉 장부에서 즉시 빼라 이거예요. 어음을 만기 이전에 매각할 경우 할인료가 나오게 되거든요. 할인료가 100만원 나왔고요. 보통예금 계좌로 대금을 다 입금받았다고 되어 있죠. 이 계정 과목이 중요하죠. 암기가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계정 과목이 뭐예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입니다. 영업의 비용. 그래서 제가 비용이니까 매출 채권 처분 손실 비용의 발생 차변 이렇게 쓰게 되고요. 나머지 보통예금 통장으로 받은 거는 보통예금이 되겠죠. 받을어음은 1000만원이고 할인료 100만원 제하고 들어온 거는 자 900이 되겠죠. 자, 그리고 거래처는 채권 채무에 넣는 건데 받을어음이 채권이니까 여기에다가 용인상사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예. 이 거래 넣으실 때 어떻게 넣으면 돼요? 예, 3번 차변 4번 부변 이렇게 넣는 거잖아요. 예. 자, 그래서 넣어보겠습니다. 예, 차변에 3번 매출 쓰시고 매출채권 처분 손실. 이거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 안 보이면 여기 위에서 글자를 좀 더 쳐요. 이렇게 채자 하나 썼더니 금방 보이잖아요. 한 글자만 추가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차변에 엔터를 쭉 치시고 엔터 치면 빨리 입력돼요. 마우스를 쓰지 말고 될 수 있으면 키보드 쓰시려고 하면 좋습니다. 103번 보통예금 900. 마지막에 대변에 받을어음 예, 용인해서 용인상사를 입력합니다. 이렇게요. 예.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